이종군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곽종군 전 특전사령관이 비상계엄 이후에 김병주 민주당 의원하고 유튜브 대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인터뷰를 했는데 네. 바로 그 전날 네네. 지인하고 이 전화 통화를 한 내용을 TV조선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네. 정말 이걸 보면은 곽종군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했다는 네. 어떻게 보면은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온 것 아닌가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어쨌든 헌재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중요한 건 또 형사재판에서 예. 곽종군과 국정원 1차장 누구죠? 홍장원 이 두 사람이 결정적인 증언과 증거가 있었다라고 지금까지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이진우도 말을 좀 예. 바꾸고 했는데, 자, 곽종군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겁니다. 바로 12월 6일 날 김병주와 박선원이가 항의 방문차 마치 느닷없이 들어간 것처럼 했지만 그게 아니고 그 전날 이미 통보를 했다. 통보하고 예. 질문지 사전 질문지를 줬다. 뭐 여기까지는 알려졌습니다. 이미 폭로가 됐죠. 네. 그런데 그게 뭐 어쩌라고 사전 질문지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까지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어떤 협박을 했냐? 그러니까 이 김병주가 바로 곽종근에게 그거를 협박을 받고 곽종근이 지인에게 걱정하는 전화를 한 겁니다. 그 그러니까요. 내용이 네. 이겁니다. 아니, 내가 할 말은 무지 많은데 누구는 나한테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김병주가 너 양심선언하면 살려줄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할 말이 많다. 요구하는 대로 할 수 없다. 근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거 안 하면 죽는다라고 협박을 한다라고 하면서 덧붙이는 말은 어찌되었든 간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여기서 얘는 저 김병주 같아요. 박선원, 김병주. 그런 거. 근데 아니 당연히 군 계통에서 어떤 상황인지 다 아는데 그래도 내란죄로 엮겠단다. 이 상황들 협박을 한 거예요. 협박. 속사정이 많은데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 김병주하고 인터뷰하는 유튜브 네. 그 내용들을 보더라도 네. 이 분명히 곽종군 전 사령관은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네.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네. 그 얘기는 끌어내라는 게 아니라 네. 그 안에 707 네. 특임 부대원들. 그 사람들 요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사람들이 드러나 가 있기 때문에 빼내라, 이제 철수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옆에 박선원이가 또 있다가 의원들 끌어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또 김병주가 국회의원 맞죠? 네. 네,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네, 네. 프레임을 바꾼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은 곽종근의 첫 그 발언을 보면은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국회의사당 안에 들어가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 예, 예. 끌어내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 맞죠? 빼내라. 맞습니다. 야, 그 들어가 있는 20여 명 들어가 있잖아. 그 사람들은 이제 끝났으니까 빼내. 예. 그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청문회에 나가서 이거 국회의원들 맞다라고 곽종근이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곽종근이 그 전날 지인한테 얘기한 뉘앙스로 보면 협박을 받고 있잖아요. 인정해라. 내란을 인정해라. 그러면 양심선언을 하라. 네. 그러면 다 이게 시킨 거다.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한 거다. 끌어내리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면 뭐 살려주겠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공익신고도 해주고 이렇게 협박을 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게 스토리가 그렇게 짜여진 거죠. 더군다나 그 지인한테 얘기를 그 통화해서 네.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네네네네. 지금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 그렇죠. 이거 변호사비가 내라고 하면 변호사비도 해야죠. 예. 또 자식들은 어떻게 하나? 그렇죠. 뭐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것을 지금
지인한테 토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 염치는 없지만 그 통장이라든가 후배들 통해서 변호사도 좀 어떻게 좀 구해주고 뭐 이렇게 하소연을 하잖아요. 예, 대출금이 있었나 봐요. 지금 맞아요. 이 지인 대출금이 얘기하니까 있다고 대출금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실 이게 한두 사람 무슨 변호사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형이 뭐냐면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죄입니다. 내란 수개가 있고 우두머리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그 우두머리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고 그 이 실행한 또 기획하거나 실행한 사람을 이제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하는데 보면은 사형 무기 10년 이상형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정말 극형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인생은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군의 무슨 명예라든가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뭐 연금 이런 깜빵에서 건 10년 다른 이상 얘기예요. 살아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연금도 없어져 버리고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내 변호사비는 어떻게 할 거며 하나는 우리 아이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요. 이걸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대출금까지 있는데. 그런데 이걸 미끼로 해서 협박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대줄게. 변호사도 해주고 변호사 대줄게. 뭐 연금도 우리가 받게 해줄게. 예. 공익신고자로 해가지고 예. 뭐 이렇게 회유를 한 거 아닙니까? 협박을.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처음에 뭐 회유 얘기가 나오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부승찬이가 변호사 소개한 것도 맞잖아요. 맞죠. 그건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무슨 대기업 무슨 변호사 운운하면서 계속 삼성 뭐 부회장 전속 뭐 변호사를 소개시켜준다. 박광계는 또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지금 변호사 미끼로 회유를 한 거죠. 예. 그러나 김현태 네. 707 특임 단장도 자신이 그 검찰에서 한 자수서도 봤는데 거기에는 국회의원이라든가 끌어내라라든가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김현태 특임단장이 맨 처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부하들은 어떻게 하지 말아라. 거기서 사실 우리들은 어떤 선입관을 갖고 있었어요. 예. 혹시나 각종군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안 되는 어떤 모든 그 지시를 받았던 게 아니냐. 일선 부대장으로서 흘리는 눈물 아니냐. 이렇게 선입관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특임단장이 계속 밝힌 거를 보면 그게 아니라 실제로 회유 당하는 장면에서 박범계가 회유하는 데서 앉아 있었잖아요. 같이 앉아 있었잖아요. 사진까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특임단장한테 이 곽종근이가 전화 걸어갖고 야 이거 사전 질문지 왔다. 같이 논의, 그렇죠. 같이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논의도 하고 예. 이 과정을 특임단장이 다 보면서 실질적으로 회의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정치 공자, 네. 내란 공자, 이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거기다 홍장호 메모까지를 그렇죠. 여기에 같이 대입해 보면은 네. 이건 거대한 야당에서는 비상계엄 나오니까 이걸 딱 잡아가지고 이건 내란으로 몰고 가자. 네. 이렇게 딱 공작에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뒤돌아보면 헌재의 우리법 팀이 있지 않습니까? 네. 4명, 특히 네. 문형배 등등. 이거 끝난 게임이다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거 그냥 일사천리를 하고. 왜냐하면 처음에 뭐 변론기 같은 거 전부 다 변호사와 협의도 안 했잖아요. 네. 이쪽 피청구인 측 변호사와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막 일방적으로 몰고 갔죠. 밀어붙인 건 이거 다 여론이 다 이쪽 편이고 그 다음에 봐라 곽정근이랑 홍정훈이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헌재에서 그거 딱 밝혀내면 여론 확 돌아서 갖고 그대로 밀어붙이면 된다. 이거였는데 스토리가 중간에 문형배가 뛰쳐나가고 물론 김결희 변호사가 뭐 몇 가지 그런 추궁의 질문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흐름 자체를 보면 우리 법 팀들이 표정이라든지 그 참관한 기자들한테 제가 좀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윤 대통령을 바라보지도 않고 표정 굉장히 중간부터 계속 그 전체 변론기일의 중간 지점부터 별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더라. 이거예요. 아니 여론이 확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예. 중간부터 특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하면서 여론이 바뀌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광장에 여론이 아주 들끓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아니네. 과거 박근혜 맞습니다. 전 대통령처럼 그냥 깨게 원사이드하게 이거 그냥 아니구나. 분위기가 가는 게 아니었고 중요한 건 가장 결정적이라는 곽종원과
곽종근과 홍장원이 계속 이 후속 기사들 이렇게 네. 흔들리고 있는 그런 이 탄핵되는 증언이 탄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쌓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홍장원 메모는 누가 보더라도 그 지령이 기억하는 듯한 메모가 그게 메모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체포 명단 자체가 처음부터 있었는지도 의문이, 체포가 아니고 네. 동향 파악은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죠. 위치 추적까지도 사실 위치 추적까지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체포를 한다. 그 김어준이 나가서 그 부채질하고 했던 것들이 사실 김어준이 나섰다 그러면 김어준 공작이 또 천재 아닙니까? 음모론의 천재. 어쨌든 이런 내용들도 헌재가 지금 막바지 평의를 벌이고 있는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내용은 그냥 모른 채 해버리나요? 아유, 안 되죠. 왜냐면 그게 남잖아요, 결정문이. 이런 내용들도 네네.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추가적으로 네. 의견서를 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진짜 나왔다. 예. 이건 뭐 목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녹음이 있는데요. 뭐. 예. 그래서 헌재의 결정문 예전에 했던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긴데 이 양쪽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쪽에서 공동으로 증거를 채택하거나 또는 헌재 심리 과정에서 증언을 한 것들에 대해서 양쪽의 의견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어떤 그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곽종근과 홍장원이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심리, 더군다나 이번에는 피신조서, 즉 증거, 그러니까 그 형사재판에서 홍장원과 그 다음에 곽종근이 했던 증거와 증언들이 모두 다 채택을 해버렸어요. 예. 그럼 결정문에 다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맞다, 틀리다. 예를 들어서 증거가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를 전부 써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지인과의 이런 통화 내용, 이것은 정말 헌재가 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것, 증언이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곽종근의 지금까지의 증언과 증거가 전부 다 신빙성이 없다. 신빙성이 떨어진다. 왜? 이런 명백한 회유의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뭐 말로 했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목소리가 담겨 있는 그렇죠. 녹취록이 나온 거 아닙니까? 전원이 아니고 예. 누구한테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가 아니라 당사자가 그러면 이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예. 예. 헌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지 한번 지켜볼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